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일단 안전진단 도전에 목동 재건축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도 기대가 되고요. 일단 안전진단 통과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산정동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고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간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기대를 키우고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LH의 직원들과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재건축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공공 LH가 추진한 거 못 믿어하겠죠. 그것보다는 민간이 추진하는 거, 그리고 오 후보자가 뭐 되네 어찌네 가능성도 있네. 그리고 오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박 후보자도 지금 하겠다고는 하죠. 이제 당선되고 나서 또 뭐 바뀔지 아닐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자, 이렇고요. 26일 양천구 한국건설연구원 등에서 따르면 목동 11단지 2차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고요. 목동 11단지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과 D등급에서 받아 조건부 통과됐고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1차로 민간용역체제가 수행했고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결과가 나오면 한국건설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공공기관이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요.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에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선정,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입주 단계를 거칠 수 있고요. 목동 11단지가 19개 동 1595가구로 이루어지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각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입지가 좋은 편이라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계남추와 목동고 등이 주변에 있고요. 목동 11단지 2차 정밀안전진단 경과에 따라 11개 단지 14개 단지 약 27,000가구로 구성된 목동 신세가지 재건축 향방이 정해질 수 있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난 24일 목동 12단지가 정밀 안전진단 1차를 통과했고요. 49.15 D등급을 받아 통과하는 등 목동 재건축 사업이 올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14개 목동 신시가지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것은 목동 6단지가 유일합니다. 목동 9단지는 지난해 9월 2차 정밀안전진단 고배를 마셨고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1, 2, 3, 4, 5, 5, 7, 10, 11, 12, 13, 14단지 등 11곳이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기대를 키우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양천구 아파트 3월 넷째 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1 집계됐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06 크게 웃도는 수치고요. 한국부동산은 목동과 산정동의 기존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고요. 재건축 기대로 거래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지하철 5호선과 목동역과 가까워 일대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목동 7단지 전용 53제곱미터 지난해 15억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난달 14억 6천만원에 매도돼 1,4천만원 올랐습니다. 목동 6단지 전용 95제곱미터도 지난달 27일 기존 최고가 20억 9천만원보다 10천만원 9천만원 오른 21억 8천만원이 계약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 모두 민간 재건축 완화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목동 M 공인경제는 기대 민간 재건축 활성화의 공약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재건축 친화적인 후보가 여론조사에 앞서면서 매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났고요.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들뜬 분위기가 식을 수 있다면서도 전망도 나오고요. 실망 매물 쏟아지면 집값이 하락세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목동 9단지 최종 탈락일 이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비가 오면 천장이 샌다. 죽기 전에 신축시여 멀쩡한 집에 살고 싶다. 불긴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고요. 심교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목동뿐만 아니라 여의도, 압구정, 상계동 등 민간 재건축 단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얼마나 풀지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풀겠죠. 이것도 또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이 힘들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면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이사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집값이 너무 또 튈 수도 있고요. 이래도 튀고 저래도 튀고 힘듭니다. LH 직격탄 맞은 투스택 공고 또 후보지 발표한다는 정부. 표류하는 공공재개발 2달 전에 발표한 1차 후보지 주민 설명회도 아직 못 열면서 정부는 내주 2차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상기 신도시 사실상 올스톱된 데인데요. 토지들이 반발해 협상 전면 중단되고요. 보상 처지로 사업 지연 불가피되고 있고요. 사전청약 당첨자들 피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주들은 완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워낙 험해서 바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 지주들이 각각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상받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상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거 사업체를 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화훼 농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어떤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 땅에서 공장이 있다든지 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보상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극렬하게 반대해서 이게 무력화돼 버리면 좋고 무력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보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잘 되지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선거판인데요. 선거판 내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선거가 부동산 정책하고 많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현 정부 또는 뭐 다른 영역에 좀 까고 좀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치 관련된 간략한 소식 정도는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정치판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알려드리고요. 자, 일자리, 집값, LH에 절망한 20대도 반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34%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갤럽 조사 문정부 평가 59%가 잘못하고 있다. LH 사태 공시가격 쇼크 여파가 강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봐보면은 쭉 2월 셋째 주 50%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쭉쭉쭉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3월 넷째 주 봤더니 59%까지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다는 2월 셋째 주에 39%였는데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34%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이제 잘하면 더블 될 것 같아요. 곧 더블. 잘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요 정당 지지율도 봐봤더니 2월 셋째 주 더불어민주당이 38%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월 넷째 주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3월 넷째 주 32%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국민의힘이 2월 셋째 주 21% 잘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는데요. 3월 셋째 주 하니까 29%가 되어져서 거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가보니까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왔네요. 3% 차이 나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누구 정당은 지지한다 이런 것은 이제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돌아가는 태세를 보면 여당 콘크리트 지진이었던 20대의 변심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지금 나오고 있다. 20대가 가장 절망하고 변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대한 공정, 그 다음에 집값 폭등, 그 다음에 LH 관련 땅 투기. 민주당에서 이쪽 사람들이 더 서민을 위해서 잘해줄 것처럼 하더니 더 많이 훔쳐먹었다. 이런 게 좀 작동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네요. 갤럽 여론조사 문 잘하고 있다. 4년새 94%에서 30% 급전직하였습니다. 공정정의 가치감에 민감, 조국 사태 기점으로 문정권에 분노한 것이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박원순 성추행, 여당 2차 가해성 언행, 20대 여성들도 등 돌아서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한때 정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는 20대 이탈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각종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야당의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20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줄곧 여권을 지지오다 재작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지지들을 걸어들이고 있어요. 이후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탓 등에 이어지면서
공정과 정의 같은 가치가 민감한 이들에게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20대 콘크리트 지지에서 반문으로 여론에 조사한 리얼티 및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4일 거주 18세 이상 806명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던 결과 20대 18세에서 29세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0%고요. 지지율을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1%. 와, 이건 뭐 2배도 아니고 3배네요. 20대 애들이 이렇게 변심을 했는지 저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는 오 후보가 54.8, 30대보다 20대가 더 근데 이게 뭐 봐보면 오 후보가 잘해서 이렇게 지지한 것보다는 여당이 워낙 핫발질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오 후보를 지지해 주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박 후보가 37.8, 도리어 30대는 좀 더 올라갔네요. 같은 날 발표된 데일리안 RN서치에서도 20대는 오세훈이 30.7%,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박영서 24점 후보를 앞섰습니다. 20대 이탈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확인됩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6월 갤럽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20대가 94%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6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20대 중 잘못하고 있다는 53%,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30%를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26%가 하락세, 4년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20대 이탈에는 재작년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폭등, 무리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등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요. 인천대 교수는 20대는 공정과 정의 같은 원칙에 전착한 세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힘을 보탰지만 국정 실패로 실망하는 반문이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피해자에 대한 여당의 애매모호한 태도, 이어진 2차 가해성 언행, 이 여자, 20대 여자라는데 불리던 콘크리트 지지층도 돌아서게 만들었고요. 여당 의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 방공교육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홍익표 등의 20대 비하성 발언도 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같은 20대 반문 정서가 야당에 대한 투표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갤럽 조사에서는 20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12%에 그쳤습니다. 좀 이게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문재인 정권과 거기에 해당되는 여당이 워낙 헛발질을 많이 해서 그냥 지금 당분간 그런 것 같아요. 여당이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뭐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무당층으로 이동한 상태지만 야당이 이를 모두 표로 흡수할지는 미지수, 또 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20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지도 불투명하고요. 여야 20대 표심에 구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표심에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고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평당 1,000만원짜리 반값 아파트, 창업 청년을 위한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등 20대 맞춤 공약을 내놓았고요. 박 후보는 26일 라디오에서 20, 30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 정책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예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시장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월세 20만원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월세 20만원 지원하는 정책, 이거는 뭐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하면 1,000만원 한다는 것은 반값 아파트 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뭐 대통령 후보자하고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인데 지금 물가가 더 많이 풀리고 땅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요, 평당 1,000만원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저는 맡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위적으로 하면 계속 시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장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난 것에 대해서 일자리에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40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아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20대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월세 지원, 여기 똑같네요. 오 후보도 뭐 지원해준다고 하고 박영선도 20만원이
어쨌든 모르겠네요. 자, 현행 5,000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가구의 공동 분양주택들이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년 할당제를 중앙정부에 협의하겠다고. 자,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의 설립 등도 약속했고요. 5번은 이날 명동성당을 찾아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고, 염추기경은 요즘 젊은 사람들과 관심이 공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된 이제 LH 기사 또 관련돼 있는데요. 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대충 지금 이제 곧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시장 꼽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